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예, 수자원공사가 태국에 사람들을 불러갖고 4대강 공사의 정당성을 설파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 4대강 공사람으로서 수질이 개선됐고 농업 용소가 확보되었으며 녹조 같은 것도 오히려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태국의 신문에서는 이런 것들이 대서특필이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여론 조작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주 동안 국정원에 의한 이석기 의원의 그런 내란 예비죄 이쪽으로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대선 개입에 대해서 물타기를 했고요. 네. 그 와중에 4대강은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공은 통합진보당과 의회와 검찰과 국정원에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4대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두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명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합원 백마고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철원에서 쌀농사를 짓는 조합원 백마고지입니다. 화산지대 철원에서 생산한 추석 선물로 최고인 쌀. 직접 생산한 2013년산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 주세요. 010-9523-5400입니다. 드시고 맛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택배비는 무료입니다. 철원 5대 쌀을 20kg 기준 63,000원에 예약 판매합니다. 주문 전화 010-9523-5400. 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요. 예, 9월 첫 주가 이렇게 9월 첫 주 방송이죠. 예. 저는 이제 국민TV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일주일 단위로 생활을 하잖아요. 특히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TV는 주 5일째입니다. 주 5일을 생방송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뭐 재방송하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팟캐스트 순위도 보면요. 제 방송 같은 경우 주말에 오히려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0몇 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주말 지나면 다시 제자리를 가죠. 30몇 위, 40몇 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저희 같은 사람들은 주중보다는 오히려 주말에도 바쁜 사람들이죠. 금요일, 토요일 특히 이럴 때 이제 공연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는 금요일, 토요일에 집중을 하는 몸의 컨디션도 그렇게 조정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거죠. 매일매일 그것도 낮에 방송을 하게 되니까요. 2시, 4시 할 때와 12시, 2시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원래부터 남들보다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이제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내야 되니까요. 목소리. 그러니까 졸으면서 덜 깬 목소리로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시간 이전엔 일어나야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성악을 준비하던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 성악과를 갔습니다만 그 형이 그랬어요. 목소리가 풀리려면 일어나서 최소한 3시간은 있어야 된다. 그게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서 3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시 15분에 방송을 하게 되면은 9시 15분에는 최소한 일어나야 된다. 그 전날 아무리
늦게 잠을 자더라도 그땐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그래서 알람을 그렇게 맞춰놓기도 하고요. 근데 참 사람의 몸이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신기한 게, 이렇게 생활한 지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9시 부근 되면은 눈이 떠집니다. 어제가 그랬고 그저께가 그랬어요. 고작 월, 화, 수 사흘 동안 노력한 결과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냐고, 그 전은 어떻게 했냐고요? 한 10시 정도에서 일어났었어요. 10시 정도에서. 잠은 새벽 2시나 3시쯤에 자고 뭐 이런 패턴이었는데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잤거든요. 그런데도 9시, 오늘은 9시 14분에 눈을 떴습니다. 주중은 그렇게 가고 주말에 또 공연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창작을 하는데 몸과 마음이 좀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빨리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드로 이렇게 사람의 몸과 마음을 세팅을 해야죠. 공연 모드, 방송 모드, 그리고 창작 모드. 창작은 지금부터 곡을 하나 쓸 거야 라고 몰두해갖고 집중력 있게 해서 1시간에 한 곡을 쓴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여백이 좀 있어야지 그 사이로 음이 왔다 갔다 하고 가사가 생각나고 뭐 이러는 건데 마음이 방송에 많이 가 있으니까요. 방송에 많이 가 있다는 것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게 많다는 겁니다. 신문 기사가 됐던 또 남의 방송이 됐던 책이 됐던 페이스북이 됐던 트위터가 됐던요. 자, 이것을 빨리 구역별로 나눠갖고 제 마음에 구역별로 나눠서 착착 쟁여놓고 이 생활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개편 후 첫 주 5일차 방송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자, You are not alone. 너희들은 언론도 아니야. 노정열 씨의 애창곡이죠.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신청곡 듣습니다.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핑크 플로이드. 사이키델릭 음악을 하는 밴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점점 스케일이 커지죠. 시드 베럴스라고 하는 음악가가 처음에 주도를 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약물 중독이 좀 심해갖고 밴드에서 탈퇴하고 솔로 앨범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결국은 약물 중독에 의해서 일찍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드 베럴스에 남긴 그런 유산은 매우 커서 핑크 플로이드의 나머지 member들이 계속 그 1집에서 시도했었던 그의 음악 이런 것을 끊임없이 변주하고 계승하게 되죠. 심지어는 Wish You Here라는 그런 곡을 통해서 그를 기리는 곡을 만들기도 합니다. 로저 워터스 그리고 닉 메이슨, 닉 라이트, 그리고 또 한 명 기타리스트 데이비드 길모 이 네 명이 그 핑크 플로이드의 전성기를 가져왔죠. 그러나 로저 워터스라고 하는 걸출한 시인이자 음악가, 프로듀서, 뭐 하여튼 핑크 플로이드에서는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습니다만 이 사람의 개성 그리고 역할이 너무 커지면서 나머지 멤버들이랑 척을 지게 되죠. 그래서 해산하게 됩니다. 최근에 뭐 다시 재결합해서 친하게 지내고 음악도 같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적어도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로저 워터스가 혼자 와서 자신들의 세션 팀들이랑 와서 잠실운동장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하게 됐었죠. 헬기까지 동원된 스케일이 큰 무대로 유명한 핑크 플로이드였습니다. 그전에 드셨던 You Are Not Alone 착오가 좀 있었죠. 죄송합니다. 게시판 가볼게요. 자, 식사도 안 하고 본방사수 중입니다. 밥은 드셔야죠. 나는 사업바다님. 사람의 두뇌가 수면 상태에서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잠에서 깨서 3시간 지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보는 날은 그래서 푹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말 되네요. 그죠? 네, 말 됩니다. 곡도 사실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더 잘 써져요. 마음이 정서가 그렇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일어나서는 튕기면은 한번 그런 거 시도해 본 적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타를 튕기면서 녹음을 해보는 어떤 멜로디든지. 근데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봤어요. 시원찮은 음들만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출첵합니다. 집사람이 싸준 점심 먹으면 듣고 있습니다. 야, 데프 레퍼드의 Let's Get Rock 부탁드린다고요? 메모해놨습니다. 시생님, 먹는 글에 먹방 사진이나 글로 적은 자세한 설명 부탁해요. 같이 즐겨야지.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제 음악 얘기 또는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콘서트 얘기 이런 얘기하면 별 반응이 없는데 먹는 사진 올려놓으면 댓글도 줄줄이 달리고 좋아요 100명 이상 막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나 음악 하는 사람 맞나? 내가 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예. 희망그루님 전화카드 한 장 꽃다지 신청해 주셨어요. 일단 걸어놨습니다. 아침잠 많은 저도 핑크카우님 아침잠 많은 저도 노정면의 뉴스바 생방 청취 욕심에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제 자신에 놀라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노정면 기자의 뉴스바. 사실은 오늘 걸어오는데 노정면 기자를 비롯해서 뭐 서영석 기사님 그리고 다른 PD, 아나운서 또 직원들까지 한 8명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랑 마주쳤는데 어디 가냐 그랬더니 노정면 기자가 점심을 뷔페로 쏘기로 했다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는. 저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만 생방송 때문에 그렇게 못했죠. 어떤지 궁금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지는 못하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뉴스바를 듣지는 못합니다만 그야말로 보도에 성역 없이 모든 걸 파헤치고 제대로 된 뉴스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박원순 시장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직접 스튜디오에 와서 생방송을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노정면 기자가 YTN 파업을 이끌면서 노조위원장으로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 그리고 이런저런 곳에서 연대를 했던 현장을 지켰던 그런 신뢰감 이것이 바로 섭외에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섭외력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과 같죠. 물론 섭외를 노정면 기자 혼자 다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의 다른 사람이라도 전화를 해서 섭외를 할 때 노정면 기자가 진행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반은 먹고 들어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처음으로 신청을 올려봅니다. 예전 이지산 가족 방송 때 빼놓지 않고 밤새워가며 보시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제 외삼촌이 북강원도에 계신다며. 강원도의 북쪽. 그렇죠. 고 정주영 회장 또 강원도 출신입니다. 통천이라고 하는. 강원도는 한반도에서 한반도 남쪽에서 아니다. 한반도에서 아마 그 면적이 제일 넓을걸요. 함경남도가 더 넓은가 아니면은 강원도가 더 넓은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넓습니다. 강원도는 둘로 나눠져 있죠. 물론 경기도도 나눠져 있습니다만 개성도 경기도잖아요. 원래는. 강원도도 이제 통천 이런 데가 그 북강원도인데 고성 그죠? 그 덕분에 전 연저제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제 꿈은 접게 됐죠. 육사가리 했었는데 아직도 육사는 위에 성분을 조사해 갖고는 북한과 연계 있으면은 입학이 불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대학 동창 중에 제주도 출신 그래요. 강재민 군 있었는데 이 친구는 생긴 것도 늠름하고 그리고 절도 있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는 육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연자제 때문에 제주도 출신들은 사실은 많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 4.3 항쟁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꿈을 접고 제 동창이 되었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어가 빠졌다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이거 중요합니다.
주어가 빠졌다고. 나경원이 생각나는군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피부과 잘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부산인데 비 오고 암울한데 핑크 플로이드라니 아주 나를 골라보내는구나. 사이키델릭님. 입에 뭐라도 넣으면 정신줄 잡아줘요. 먹방 원추. 예. 소니오님, 정신줄 붙드세요. 예. 가만있어 봐. 시생님은 아까부터 자꾸 먹는 거에 집착하시는 거 보니까 아침을 굶기라도 하셨나요? 보자. 음악을 듣습니다. 정신 차리자라고 올려주셨던 데프 레파드의 예. Let's get rocked. 듣습니다. Do we wanna get rocked? 네, 신청곡 들으셨죠?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우리 정승전 아나운서께서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아까 일찍 신청해 주셨는데 지금 소화하게 됐어요. 자, 이 시생님, 비 오는 청주 사진입니다. 김탁구 찍은 청주시 수암골입니다. 청주는 비가 부슬부슬 오네, 운치 있게. 아까 비 살살 맞으면서 육거리 시장 가서 나만의 먹방 찍고 왔네요. 그럼 보여주셔야죠. 네. 자, 그렇군요. 김탁구를 찍은 곳이 여기군요. 청주에는 도정환 시인이 계시죠. 지금은 의원이 되셨지만, 그리고 충북 민예총이 있습니다. 민예총은 민족예술인 총연합의 약자인데, 관제, 그러니까 노총도 말이에요. 관변단체, 관변노동조합, 어영노동조합이 이제 노총 아닙니까? 이거에 대항해서 민노총이 생긴 거잖아요. 민주노총이. 그런 것처럼 예총에 대항해서, 관변단체는 예총에 대항해서 생긴 게 바로 민예총입니다. 도정환 선생님께서는 충북 민예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요. 또한 충북 작가회의, 예전에는 민족문학 작가회의가 이제 작가회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 그것도 이끄셨고요. 접시꽃 당신 등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인쇄 수입을 가지고 청주에 조그만 건물을 사서 거기에 충북 작가회의, 또 충북 민예총 등등 제문화 민주단체들을 입주시켰죠. 물론 돈을 안 받고. 네. 그래서 충주를 바로 충북 지역의 그런 문화운동의 중심지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물론 도정환 선생 혼자 하신 건 아니죠. 많은 좋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도 몇 번 갔었어요.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1999년 12월 초였죠. 한 열흘간의 일본 순회 공연을 마치고 온 다음 날 바로 도정환 선생님이 부르셔갖고 저랑 김현성이라고 이등병의 편지, 가로치고 앞에서 이런 거 작곡하신 선배 있거든요. 또 다른 동료랑 해서 당시에 해화동 푸른 섬이라고 하는 뭡니까? 프로젝트 포크 밴드를 했었는데 가서 공연을 했어요. 청주에서. 그리고 이제 서울 가려고 했더니 거기 술꾼들이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인, 소설가 이런 사람들. 그 중에 하나는 나중에 문학을 하지 않고 대조용이라던가 하는 사극을 집필하면서 꽤나 돈을 벌고 잘 나가는 방송작가가 됐습니다만 아무튼요. 등등해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중에 청주의 상당산성이라고 있잖아요. 상당구라는 구도 있습니다만 상당산성으로 올라가고는 술을 먹게 됐죠. 그 성 아래쪽에 마치 성남의 남한산성처럼 남한산성 누각이 있고 그 밑에 먹자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데서 잘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몇 명이서 산성에 올라가재. 예. 산성에 올라가재요. 그때 좀 잔뜩 찌푸린 날씨였는데 밤에. 그래서 누각에서 이렇게 술을 마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이 저보다 좀 연배가 있는 분인데 부들부들 떠시는 거예요. 춥다고.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내가 먼저 내려가겠다. 내려간다는 것은 그 따뜻한 술자리로. 예. 근데 이분이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팍 트는 거예요. 저는 어깨동무하고 부축하고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도 그분 따라서 몸을 틀었어야 되는데 맙소사. 그 계단이 아니라 바로 누각 아래 허공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농성을 하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서는 앞으로 꼬꾸라지는, 적의 화살을 뒤에서 맞거나 하여튼 그 앞으로 꼬꾸라진 형상이 돼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바깥에. 와. 그때 밑에가 돌이었으면 아마 엄청 다쳤을 텐데 그러면 돌이 아니어갖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떨어지고 제 기타가 그 위에, 그리고 제가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제 기타는 뽀개지고 저는 갈비대 몇 대 나가고 그 양반은 갈비대 여러 대 나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 야밤에 구급차 불러갖고는 뭐 응급실 신세를 졌었죠. 그런 참 뭐라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웃으면서 추억하지만 그때는 좀 살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상당산성. 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린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초겨울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안개비 비슷하게 나중에 부슬부슬 내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동지들, 술을 같이 먹었던 동지들, 또 뭔가 좀 새로운 문화활동을 하자고 결의했었던 동지들, 다들 뭐 어디에 계신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낸 분들 계시긴 합니다. 전에 이재정 변호사의 방송에 출연하러 오셨던 도종환 의원님 뵙고서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었죠. 자, 음악을 좀 듣고요. 우리 금요일의 남자, 일요일의 남자는 송혜고요. 금요일의 남자는 노정열입니다. 자, 강산의 라구여도 앞서서 그 계단이 아니라 바로 누각 아래 허공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농성을 하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서는 앞으로 꼬꾸라지는, 적의 화살을 뒤에서 맞거나 하여튼 그 앞으로 꼬꾸라진 형상이 돼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바깥에. 와. 그때 밑에가 돌이었으면 아마 엄청 다쳤을 텐데 그러면 돌이 아니어갖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떨어지고 제 기타가 그 위에, 그리고 제가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제 기타는 뽀개지고 저는 갈비대 몇 대 나가고 그 양반은 갈비대 여러 대 나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 야밤에 구급차 불러갖고는 뭐 응급실 신세를 졌었죠. 그런 참 뭐라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웃으면서 추억하지만 그때는 좀 살벌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상당산성. 네. 비까지 부슬부슬 내린다 그러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요. 초겨울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안개비 비슷하게 나중에 부슬부슬 내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동지들,